선물 옵션 시장 동향에 따른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제이드 리더스 이정민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4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이 장중에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바로 이 하락하는 모습을, 꺾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만기를 앞두고 좀 무난하게 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상황 되게 의외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이 대표님의 의견도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증시가 놓여 있는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지금 시점의 분위기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마감일 앞두고 특히나 쿼드러플 데이에는 10명의 마녀가 산다고 하던데 어저께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빠질 자리가 아니었는데 좀 많이 빠졌죠. 외국인의 8천 계약 이상의 매도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1,400억이 넘는 물량이 빠져나갔거든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싶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먼저 짚어보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나라 간의 환율 문제도 있지만 상관관계,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큰 이유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 이 중국의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시장의 그 최대 교역국이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죠. 현재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전문가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을 텐데요. 중국의 증시가 상승세가 가파를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장은 따로 움직이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였고요. 하지만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 직격탄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지수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지난달부터 강세를 좀 이어왔고요. 중국의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이 차익 매물로 출회된 탓으로 조정 국면이 좀 불거진 듯 보여지고요. 지난 화요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매에 나섰었고, 하루 동안 1조 2천만 위안이나 거래가 됐었거든요. 지수가 5.43%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다음 날인 어제죠. 오후에 들어서는 상해종합지수가 2,94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증시. 중국의 이야기를 마감하고 유럽 증시를 좀 넘어가 본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에는 그리스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스와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 구제 프로그램 합의 도출이 실패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좀 지수가 많이 빠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이런 대내적인 이슈들이 메이저들의 매매에 좀 큰 영향을 미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연말 배당에다 기대감도 워낙 높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우위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증권가 전망인데, 앞으로 한 일주일여간이요, 장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네, 물론 오늘은 중요한 마감일이 껴있지만요. 앞으로 제가 또 다음 주에 뵙기 때문에 좀 대내적으로 좀 넓게 일주일 동안의 장세를 진단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 변동의 영향 분명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분명히 어저께는 깊은 하락의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깊은 하락의 모습을 보였다. 메이저들이 선물을 누적으로 매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감일을 앞두고 메이저와 개인 간의 포지션 변화는 분명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포지션에 큰 변화를 주면서 왜 그렇게 끌고 내려갔는지 참 다시 한번 아이러니하네요. 만기일인 오늘은 한국은행 금리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감일과 겹치는 이런 날에는 수급의 쏠림 현상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수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수급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주식과는 달리 우리 선물 옵션에서는 수급을 중요시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물 옵션의 경우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수급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3주체, 개인, 기관, 외국인, 이 3주체 중에서 2주체가 매도를 해도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두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해도 지수가 하락하는 날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매수나 매도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적극성. 소극적이냐, 이 적극성에 따라서 지수의 변화는 달라지는 것이죠. 꼭 주식 매수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매도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 산타랠리라 불리는 연말의 통상적인 상승 분위기와 개선되어가는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뵙기까지 전체 큰 시각에서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자, 오늘 바로 만기일, 오늘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간밤 유럽 시장도 반등에 실패를 했고요. 또 미국 시장도 적지 않은 하락폭을 좀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영향도 있겠고요. 또 마감을 준비한 우리 시장에서의 그 주체벌 포지션을 제가 보기에 하락을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의 모습도 분명히 하락을 좀 예고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풋옵션 250의 매도량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반면에 콜옵션 250을 매수하는 모습과 그 개인의 선물 매수량이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메이저와 이 수급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메이저가 조금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는 바이고요. 다만 오늘 장의 그 마감 동시 주문에서의 하락폭을 좀 줄일 수는 있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점 매도의 마인드로 장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점은 248, 선물지수 248 부근이 되며 저점은 245 부근이 되겠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체별 포지션은 우리 시장은 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장 마감 동시 주문에서 하락의 폭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네, 시작가에서 아마 좀 줄어들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제이드 리더스 이정민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